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산따라TV입니다.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일에 올려진 글인데요.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 이름은 i플러스텍이고 그랬습니다. 임대 금액은 2억 2,375만 4,300원입니다. 약 2억 2,300만 원. i플러스텍은 임대 서버의 하드, HDD 하드에 들어있는 어떠한 기록도 지워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i플러스텍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중앙선관위가 임대 서버를 임대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경욱 의원께서 이 회사를 향해 하는 말이 어떠한 기록도 지워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i플러스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i플러스텍의 회사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우한 마이너 갤러리 DC 사이드 여기 마이너 갤러리에 보면은 누군가가 i플러스텍 탐구 생활 해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아마 어디서 복사해다가 날란 것 같아요. 5월 6일이니까 오늘 새벽 2시 32분이네요. 여기에 올려져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i플러스텍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으로, 골든레이크 801호가 본업이지만 이 회사도 정보 개입 방식으로 살짝 알아봄, 이랬네요. 일단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현장을 가보는 게 도움이 됨. 그래서 가봄. 이 글을 쓰신 분이 대단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직접 그 회사에서 알아보기로 작정하고 가봤다는 것이죠. 한남대교 방향이고 사진이 있습니다. 본진 도착 A동 1600호라. 이게 A동, 이 건물 A동 타워 A 돼 있죠. 이 건물 1600호 1006호니까 10층에 있는가 봐요. 이 10층이죠. 10층에 조그만 사무실이 조그만하다 그러네요. 조그만한 사무실이다. 여기서 찍은 다른 사진들은 올리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 합니다. 자, 이 i플러스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본점을 보니 실평수 29평에 5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 10층이죠. 10층에 6, 7, 8호 A동 10층 A동에 6, 7, 8호를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A동, B동, C동 중에서 이 A동 10층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10층 코너 3개 호실 6, 7, 8호입니다. 코너 부분은 서비스 발코니 면적
약 4평 정도가 있습니다. 예. 분양평수 173.84평, 실평수 87.07평, 예. 평당가 885만원에서 895만원, 총 분양가 15억 4,452만원. 휴일도 아닌데 사무실 문은 잠겨있고 불은 꺼져 있음. 예. 휴일이 아니면 일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일이 아닌데. 근데 사무실 문은 잠겨있고 불은 꺼져 있다. 좀 이상한 회사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 본점은 작다는 거 말고는 별로 볼 게 없어. 2017년에 설립했다는 기업 부설연구소를 가보려 함. 2017년 화면 녹화 및 감사 솔루션 아이트래커 2.0 출시, 아이트래커 2.0 저작권 등록,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예, 홈페이지에 거창하게 위치도까지 올려놓음. 예. 이쪽으로 가면 잠원동이고, 신사역 내거리, 예, 그리고 한남대교 방향이고, 아이플러스테크 기업 부설 연구소 되어 있는 데를 이분이 글쓴이가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21 대능빌딩 2층. 예. 강남에 있는 빌딩 2층 전체를 쓴다고 하는데 2층 전체를 쓰면 크기가 꽤 클 것 같아 여기가 실제 본진인가 싶어 알아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 쌍시옷 비어 비상주 사무실임. 비상주 사무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무실. 예. 우편물하고 전화만 받아주는 유령 사무실. 그러니까 실제 사무실이 아니라는 거죠. 비상주 사무실이란 뭔가 여기 보면은 비상주 사무실 찾는 분들 여기 모이세요. 예. 임대 가격 궁금하신 분들도 주목하세요. 클라우드 펀딩 지원센터가 창업자분들을 위한 비상주 서비스를 비상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같으면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을 빌려서 임대료를 내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실이 없으면서 사실은 이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받아서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다른 사람이 외부인들이 진짜 사무실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라 이 말이죠. 비상주 사무실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첫 번째,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이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겠죠. 저희 비상주 사무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강남의 2층 전체를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어 회사가 있어 보이게 하는 곳. 예, 실제는 전체를 쓰고 하는 사무실이 아니고 비상주 사무실이다. 직원이 없는 사무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하는 거죠. 주소의 품격 단독 주소 제공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21 대능빌딩 2층 이렇게 주소가 나오면은 일반인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대능빌딩 2층 전체를 이 회사가 쓰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을 해보면은 공공소호 사무실, 공동사무실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소의 마지막도 10X호 실이 아니라 2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나 고객들이 주소를 검색했을 때도 공공소호 사무실, W워크, 르호, 패스트 공공 등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동사무실 느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 아마 주식회사 투명망토라고 하는 이 회사 대표자가 박석동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회사가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하는가 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월 3만 원만 내면은 주소를 아까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사무실은 없어도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전화도 받아주고 우편물도 받아주는 유령 사무실 서비스를 한다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아이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말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쓴다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무실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정말 월 3만 원이 맞나요? 보증금 없이 정말 최저가 월 3만 원입니다. 보증금 전혀 없습니다. 1년 단위 이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가라면서 막상 방문해보면 사무실로서 입지나 시설이 좋지 않은 경우 단기 계약이라도 보증금을 받는 등 사실상 최저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비용입니다. 만 원도 아까울 때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계약도 최저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편물도 받아주나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하면서 우편물까지 받아준다는 거죠. 2017년이면 꽤 잘 나가던 때인데 연구소로 유령 사무실을 왜 얻었을까? 중앙선관위가 서버 하드를 임대했다고 하는 약 2억이 넘는 돈을 주고 임대했다고 하는 그 회사가 사무실도 없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이게 그 회사가 왜 유령 사무실을 왜 얻었을까? 알아보니까 여기 나온다는 거죠. 쌍시업비업 이런 여기 나오더라 하는 거죠. 2017년에 연구소로 얻은 게 아니라 2015년에 회사를 설립한 곳이 이곳이었음. 그러니까 회사 설립 자체가 비상주 사무실을 얻었다는 것 사실. 2015년에 실체가 없는 유령 사무실에서 창업했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이거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끌어온 길 2018년 2월 23일 주식회사 아이플러스텍 중부지사 설립 소재지 대전 광역시 서구 만년동 3816 골드벤처타워 9912호 2016년 거꾸로 이어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2016년 5월 20일 소재지 이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개 11 문정현대지식 산업센터 이렇게 읽어야 되겠군요.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10정 A 2006호 2015년 3월 10일 주식회사 아이플러스텍 설립. 그러니까 2015년에 설립했는데 그게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수주는 전남교육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저짝 수주와 문화관광부, 인터넷진흥원, 교육부 등 관공서 수주가 주력이다. 2017년에 한국 인터넷진흥원 IoT 보안 테스트베드 및 혁신센터 기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경쟁방송원 통합방송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전남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패키지 소프트웨어 납품,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사건 분석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용역, 한국
인터넷 진흥원 인터넷 침해 대응 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추가 구축. 엄청 많네요. 글쓴이는 알아볼 것이 한 곳이 더 남았다고 생각돼서 2018년에 설립한 중부지사를 알아보았다네요. 걸어온 길 2015년, 2016년, 2018년. 알아보려고 하니까 알아볼 만한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보증금 2천에 월 70만원짜리가 중부지사임. 보증금 2천에 월 70만원짜리. 한 줄로 요약하면 사무실도 없어 전화하고 편만 받아주는 무보증금 월 3만원짜리 유령 사무실에서 5년 전에 설립한 회사. 유령 사무실을 연구소라고 아직 공부하는 회사가 연 80억 매출을 올리고 있음. 정말 거품이 훌륭한 회사임. 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회사로부터 서버를 임대했다. 중앙선관위가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임대한 회사와 관련된 유튜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4분 정도 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인 서버를 결국 국가가 내놓지 않고 은닉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5월 1일이라서 드릴로 서버를 부셔버렸더라도 우리는 그 부서진 서버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전사한 우리 군인의 시신을 되찾는 것처럼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 정보가 엉망으로 달아져 왔습니다. 은행거래 기록도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인 국회의원 선거 자료는 15일만 보존하고 폐기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마피아들의 컨트롤 아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전 생각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서버를 은닉하자 민경욱 의원실에서는 방향을 돌려 서버를 임대한 기업의 이름을 페이스북에 적시했습니다. 아이플러스텍, 이 기업에 대해 우붕이라고 불리는 DC 우한갤러리 네티즌들이 역시 밤을 새워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에 문을 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직원 급여 수준은 계속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직원이 늘고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사람을 줄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주요 국가기관의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감시 장비 구축 및 업데이트 이런 수주를 대부분 단독으로 낙찰받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해킹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이 수상한 업체가 계속 담당해온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공사한 기관 데이터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 그것을 빼내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업체를 본 순간 홍콩 증시에 상장한 CCTV 안면 인식정보 분석 회사인 매급이라는 업체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신장 위구르의 CCTV, 거기서 왜 사람들 감시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죠. 그래서 저는 이 업체가 왠지 이쪽에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냄새가 계속 풀풀 났습니다. 조달청 투찰 현황에 나온 대표자 이름을 보시면 뭔가 좀 어색하실 겁니다. 글자가 붙어있지 않고 대표자 이름의 글자가요, 한 칸 한 칸씩 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족들이 한글 이름을 명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단지에 조그마한 사무실에 있는데요. 비트코인으로 오피스텔 투자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 회사가 정말 이름만 걸어놓은 것 같은 이 조그만 사무실에만 있다는 거, 그게 좀 이상하죠. 직원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HP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HP 파트너는 이 업체를 위해 맞춤형 입찰을 낸 듯이 HP사를 입찰 사양 곳곳에서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HP가 아니면 떨어뜨릴 명분이 있다는 거죠. 입찰 사양서에는 운영체계가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를 사용하도록 해놓았네요. 리눅스는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운영체계입니다. 과거부터 이 선거용 서버들은 해킹에 취약한 구조를 미리 세팅해 놓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해킹을 막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해킹을 당하는 거죠. 뒤끝없이 깔끔하게. 화웨이 백도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디도스 공격 트래픽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한국 선거일에 맞춰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한국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16일부로) 확 감소되는 게 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해킹을 당했다면 네트워크가 해킹의 문을 열어주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15일 만에 서버를 파기한다. 서버를 파기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산따라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